자, 일단은 중복 순열 쪽 질문을 좀 컨디션 안 좋으셨다고 얘기 들어가지고 일단 질문이 한쪽 나오면 먼저 같이 좀 보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너무 많아요? 좋아요. 질문하는 것도 저거니까 질문 많은 게 되게 필요해요. 내용 설명만 하고 끝나는 게 이게 개념 이게 수업이 아니라서 질문하는 것도 일단 녹화를 해놓을게요. 그래서 참조하시면 좋으니까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제 들고 와서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이번에도 제가 일단 자 번호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쭉 써놓을게요. 94번 하고 그다음 쭉 불러주세요. 112번 133번 142번 네, 150번, 153번 끝인가요? 그렇게까지 많지 않은데 이 정도면 중간에 질문을 딴 데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자, 같이 봐볼게요. 94번 봅시다. 94번 마플 기준으로 94 목이 빨간 공이 3개, 파란 공이 2개, 노란 공이 2개 있다. 7개 나올 때 빨간 공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어떻게 줄 세우느냐? 이거 맞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이걸 알려드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걸 줄 세우는데 빨간 공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전체의 경우에서 빨간 공 이웃하는 걸 뺄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이때 원래 보통 이게 지금 3개니까 보통은 빨간 게 이웃하지 않으려면 나머지를 먼저 줄 세우고 빨간 공을 사이에 집어넣는 걸로 했었어요. 3개 이상이면. 근데 같은 색일 때는 사실 아니구나. 사이사이 넣어야겠다. 이웃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웃하는 경우를 뺀다 그랬는데 이제 뭘 잘못했느냐. 이웃하는 걸 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빨간색이가 다 이웃하는 경우를 빼게 될 건데 그게 아니라 2개는 이웃하고 하나 떨어진 것도 우리는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이 집어넣는 걸로 할게요. 혹시 사이 집어넣는 걸로 하셨나요? 아니면 아까 걸로 해야 돼요? 다르죠? 맞아요. 달라요. 근데 다른 이유가 지금 혹시 대략 이해되셨나요? 이게 이 색깔이 같은 걸 떠나서 이미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3명이다. 왜 예를 들어 남학생이 뭐 4명, 여학생이 5명 있다. 남학생 4명이 서로 떨어지고 싶다. 그러면 여학생을 먼저 배치하고 사이사이에 남학생을 배치하는 게 이게 정석적인 풀이고 전체 경우에서 남학생이 이웃하는 걸 빼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 남학생 4명이 다 이웃하는 것도 빼야겠지만 남학생 3명과 1명이 떨어지는 거 2명과 2명이 떨어지는 거 이거 다 빼야 되는데 못 빼요. 그러니까 사이사이 넣는 걸로 해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사이사이 갔다가는 답이 나왔나요? 네. 나머지 줄 세우니까 4팩, 2팩, 2팩 하면 요것들이 줄 서겠죠. 그리고 어쨌든 객체 4개가 어떻게든 줄 서 보이고 하나, 둘, 셋, 넷, 5개에다가 뭐 해주면 돼요? 5, C, 3 이때 C로 들어가요. 이런 빨간 거가 3개가 서로 구분되지 않으니까 어디다 넣을까? 요 V자 5개 중에 3개만 여기랑 빨간색 넣고 끝나요. 이해됐죠? 112번 볼게요. 112번 A, B, C를 중복 홀수를 모두 7개 선택하여 112번 A, B, C를 중복을 허용해서 줄 세울 건데 홀수 개수만큼 써서 총 7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써보시오. 홀수 개씩이구나. 홀수 개씩 모두 7개를 선택하여 나열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홀수 개씩 얘네들을 각각 선택한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개수를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112번 맞나요? 이거 뭘 쓴 거죠? 제가 102번 썼어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112번은 가우스 때문에 조금 걸릴 수 있지만 가우스는 대충 혹시 아시나요?
해볼게요. 1, 1, 1, 1, 2, 3, 4 이렇게 6가지 숫자를 내가 줄 세워서 6가지 숫자를 만들면 거기는 우리가 A에다가 이렇게 담을 거고 A에는 어떤 숫자들이 있나 당연히 111, 234도 있고 111, 243도 있고 111, 34, 34, 324도 있고 111, 342도 있고 나름 그냥 크기 순서대로 좀 나열해봤거든요. 이런 게 A에 있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X바 가우스 100분의 X 바 X는 A의 원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여기 경우의 수를 떠나서 미적분도 마찬가지고 언젠가 우리한테 집합이 나오면 좀 어려울 건데 집합이 나왔다 싶으면 어떻게 나올 거냐면 지금처럼 나올 거예요. 지금처럼 나온다는 건 조건제시법으로 나온 거예요. 조건제시법. 조건제시법이 뭐냐 그러면 요 바 앞에 있는 게 원소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X에는 이런 것들이 여기 샥샥샥 들어가겠죠. 몇 개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 뒤에는 조건인데 여기는 명확하게 이 앞에 게 뭔지를 알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A의 원소니까 이제 이런 것들인 거죠.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올려서 가우스를 씌울 거예요. 올려볼게요. 자, 이 친구부터 1, 1, 1, 2, 3, 4를 꺼내서 여기다 올려놓고 절대값, 분수 100 나누고 가우스. 이게 이제 첫 번째 원소라고 해볼게요. 이걸 계산하는데 우리가 100으로 나눈다는 건 그냥 소수점을 여기다가 찍는다와 똑같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해될까요? 이제 가우스 씌우면 얼마가 되냐면 1112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될까요? 그럼 이게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1112도 있지만 예를 들어 이 친구는 그러면 여기 점 찍으면 112죠. 여기 점 찍으면 112죠. 여기 점 찍으면 113이고 여기 점 찍으면 113이죠. 집합에서 여러 개 안 쓰니까 결국은 여기 들어가는 원소는 1112도 있고 1113도 있겠지만 1114도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만들 수 있어요. 114가 들어가는 6자리 만들 수 있으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저 숫자 4개 써서 만들 수 있는 그냥 4자리 정수라고 생각하면 돼. 자연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게 몇 개냐는 거죠. 그러면 다른 구조 1123 가능하고 1124 가능하고 1134 가능하고 1 두 개는 됐으니까 이제 1234 가능하고 더 없어요. 더 없죠. 저렇게 있으니까 일일이 그냥 써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X 안의 원소는 이렇게 있을 건데 문제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1121도 있을 거고 1311도 있을 거고 뭐 4231도 있을 거고 되게 많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빨간색 쓴 것을 가지고 줄 세우는 경우의 수. 얘는 줄 서는 경우 4팩, 3팩, 4죠. 4, 4, 12, 12, 12, 24. 4팩이니까. 이거 쫙 더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근데 이 이해를 문제를 보자마자 아는 건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아주 뭐 어마어마하게 뛰어나서 보자마자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일단 집합이 나왔어. 조건제 집합이고 이런 걸 나를 원수로 쓸 거야. 얘도 복잡하지만 얘가 더 복잡할 수 있어요. 여기가 아니라 수원, 수투 어디서든 나올 수 있잖아요. 집합이라는 게. 그러면 이제 얘를 내가 쓸 건데 여기를 차분히 보는 거예요. 반드시 100% 우리는 원소를 정할 수 있게 명확하게 조건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집합의 정의예요. 명확한 조건의 모임. 그래서 그걸 차분히 하나씩 써서 넣어보다 보면 하고 규칙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33번 볼게요. 133번 글이 많네요. 133번 보면 제가 쓸 동안 좀 읽어봐 주세요. 네, 컴퓨터. 그 다음에 4개 키보드. 그 다음에 4개 마우스인데 얘는 다른, 얘는 같은. 그래서 한 개의 컴퓨터에 키보드와 마우스 연결하는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 그리고 키보드를 마우스보다 먼저 하는구나. 키보드를 항상 마우스보다 먼저. 이제 문제가 읽었을 때 조금 다르게 설정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지금 보시면서도 어떻게 푸셨는지 혹시 있나요?
8팩 나누기 4팩, 8팩 나누기 4팩, 8팩 나누기 4팩. 비슷하게 해볼게요. 자, 컴퓨터가 다르니까 컴퓨터를 A 컴퓨터, 스몰로 할게요. A 컴퓨터, B 컴퓨터, C 컴퓨터, D 컴퓨터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키보드와 마우스를 연결하는데 키보드와 마우스는 사실 구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완성되는지 볼게요. 자, 처음에 제가 A 컴퓨터를 정했어요. 내가 A 하는 순간 저는 A가 무슨 짓을 해요? 무조건 키보드 연결하겠죠? 키보드랑 마우스는 키보드를 먼저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럼 제가 예를 들어 C 했어요. 그러면 뭘 연결해요? C에다가 키보드를 연결하겠죠. 결국 저는 A를 한 번 더 쓰긴 써야 돼요. 왜냐면 마우스도 연결해야 되니까. 이해될까요? 제가 지금 쓰는 것 자체가 A에다 어떤 짓을 하겠다예요. A 컴퓨터에 뭘 하겠다. 그러면 일단 처음에 A는 당연히 키보드 연결이고 그 다음에 A는 마우스를 연결하겠죠. 그럼 결국은 A 4개와 A 2개와 B 2개와 C 2개와 D 2개. 그러니까 각 컴퓨터마다 제가 2번 일을 하겠죠. 처음에는 키보드, 그 다음 마우스. 내가 2번씩이라니까 얘기하신 대로 8팩에 4팩이 아니라 되려 2팩, 2팩, 2팩 이렇게 되겠네요. 이걸 나열하는 수가 작업의 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A, B, C, C, D, B, A 이렇게 되면 A에다가 키보드, B에다가 키보드, A에다가 키보드, C에다가 마우스, D에다가 키보드, B에다가 마우스, A에다가 마우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하나 빠졌다. 뭐지? B, D. 마지막 D에다 마우스 연결.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2번 작업하니까 A, B, B, C, C, D, D를 줄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저도 듣고 나서 이상하다 싶어서 직접 써본 거예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쓴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비슷하다고 얘기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나열해 보는 게 좋겠죠. 이해될까요? 142번 볼게요. 142번. 142번. 위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4개고 여기서부터 8개짜리. 하나, 둘, 셋. 여기가 A, 여기가 B. 최단거리. 다른 조건은 없고 최단거리입니다. 최단거리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어떻게 하셨어요? 혹시 점 찍어서 하나요? 아니면 뭐 뺐나요? 저 세봤어요. 112로? 네, 좋습니다. 맞았어요, 그래서? 그럼 잘했는데 일단은 점 찍어서 해볼게요, 저는. 일단 이런 거예요. 여기 약간 오목하게 들어간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이렇게 일단 잡아보거나 아니면 색깔 좀 다르게 해볼게요.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이렇게 잡아보거나를 해볼게요. 일단은 노란색부터 해볼게요. 자, 노란색 여기가 노란색 1번, 노란색 2번, 노란색 3번 해요. 그래서 A에서 노란색 1번을 거쳐서 B로 가는 경로. A에서 1까지 가는데 여기가 없죠. 이게 조금 곤란한데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여기가 이제 모양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최단 거리를 또 나눌 거예요. 여기 지나고 갈 때, 여기 지나고 갈 때. 여기로 갈 때는 여기서 갈 때는 2죠. 곱하기 이렇게 갈 때는 3. 더하기 여기로 갈 때는 왜 더하기 하냐면 일로 가거나 또는 일로 가는 거니까 일로 갈 때 최단 거리 1개 해서 됐고 곱하기 자 A에서 1은 끝났어요. 1에서 B로 갈게요. 1에서 B로 가는 건 하나. 이해될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에서 이번에 2로 가는 거 그냥 여기다 더하기를 할게요. 여기가 1을 거치는 거 1을 거치는 거 여기서 1로 가는데 자 얘는 뭐 해주면 좋겠냐면 여기가 있다고 치면 10개죠. 요 마지막 경로 요 하나만 빼니까 우리가 10개 빼기 하나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2까지 도착했고 곱하기 2에서 B까지 가니까 3개. 마지막 3번 지나는 거 이해 다 되시네? 3번 지나는 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몇 개? 5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3개. 다 더하면 일단 답은 나왔어요. 이해되나요? 여기서 좀 골치 아픈 건 요거였죠. 네. 전체에서 네. 빼는 거 되는지. 네, 해볼게요. 전세 빼는 거 하는데 약간 망설여지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가
두 군데가 비어서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해볼게요. 자, 일단은 가상으로 여기가 있다고 치고 해볼게요. 그럼 전체 개수는 5개와 3개니까 8팩, 5팩, 3팩이 전체 경우의 수고. 여기서 뭘 뺄 거냐? 일단 여기 지나는 건 클리어하죠. 이게 있거나 없거나의 차이점은 이 경로를 갈 수 있냐 없느냐밖에 없으니까 그 한 경로를 일단 빼줄게요. 원래 없던 거니까. 전체 경로에서는. 그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를 지나는 거에서 이렇게 할게요. 요렇게 가는 거 못하죠? 요렇게 가는 것도 못해요. 요렇게 가는 것도 못해요. 요렇게 여기서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여기를 지나는 경로를 전부 다 뺄 거예요. 여기 지나는 거. 그럼 여기를 지나는 거를 빼버리면 맞네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여기를 지나는 경로를 빼버리면 전부 다 빠지는 것 같아요. 여기로 갈 때 한 가지 1 곱하기 여기서 1로 가는 경우 하나, 둘, 셋, 넷, 다 6가지. 총 6가지를 빼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지금 저 하면서 약간 불안정하거든요, 느낌이. 그래서 이렇게 2칸 이상씩 떨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를 딱 빼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겹치는 게 있을지 없이 따지는 게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어쨌든 결론은 여기 지나는 거를 빼버리니까 다 빠지긴 했어요. 이해되나요? 왜냐면 여기 지나고 일로 갈 수 있으니까 얘까지 빼야 되는데 여기 빼졌으니까 이렇게 하면 답이 아마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에서 빼는 거 이거는 명확해요.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 없어. 그럼 당연히 있다고 치고 요 경로 하나만 빼면 되죠. 이런 거는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어렵죠. 여기서 이거 하는 거 원래 이게 6개니까 하나만 빼면 되잖아요. 그럴 땐 제가 빼기 1 이렇게 쓸 거거든요. 딱 한 칸 모서리 하나만 딱 긁어 먹었다. 저렇게 2개 이상이 긁어지면 조금 불안정해서 그냥 찍어서 가면 돼요. 찍을 때도 아까 빨간색 안 했는데 빨간색으로 찍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면 여기서 빨간색 가는 거는 2개죠. 이건 빨간색까지 최단거리 가려면 일단 여기는 와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2개 곱하기 1. 여기 가는 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는 5개. 여기서 여기까지, 이 빨간색,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3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10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하나.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는 원래 이게 없었는데, 그럼 이때 이게 있다고 치고 10 빼기 1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잡았을 때가 노란색으로 잡았을 때 저는 쉬웠어요. 왜? 노란색, 처음에 이게 좀 골치 아프잖아요, 이런 거. 모양 잡는 것도 중요해요. 이런 모양이 나을 것 같으면 한 칸 옆으로 이동해볼까? 사실 상관은 없잖아요. 어디서 잡으나? 이것도 3개고 이것도 3개 잡았는데 손해볼 게 없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 쉽기만 하다면 한 5개 잡아도 상관없어요. 계산이 쉬운 게 오히려 좋다. 그 다음에 네. 네, 해볼게요. 146번 가봅시다. 이건 대놓고 좀 그거네요. 140번은 대놓고 좀 그겁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 가지로 풀어볼게요. 146도 문제 쓸 동안 봐주세요. 위에 칸, 밑에 칸. 이렇게 됐고, 세상거리. 이거는 일단 뭐 첫 번째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해볼게요. 이거는 예를 들면 태연 씨는 이걸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있다고 치고 먼저 전체를 해볼게요. 그러면 6개, 3개니까 9팩, 6팩, 3팩. 자, 빼는데 뭘 뺄 거냐? 이 다리를 건너는 경우를 뺄 거예요. 이 다리를 건넌다는 건 일단 여기 도착, 그 다음에 여기서 출발해요. 그러지 않으면 여기를 건널 리는 없어요. 이게 줄 하나니까. 그러면 A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2개. 건너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6개. 그래서 12개를 뺄 거고 두 번째 또 뺄 거예요. 요 다리를 건너는 경우를 이번에 빼볼게요. 요 다리. 이때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걸 건너고 싶으면 여기까지 도착해야 되니까 3개. 그리고 여기 건너와서 여기까지 가니까 여기는 5개. 마지막 요 다리를 건너는 경우 마지막은 아니고요. 요 다리 건너는 경우 여기 다리 건너고 싶으면 일단 여기까지 와야겠죠. 하나, 그 다음에 6개. 마지막 요 다리를 건너는 거 최단 거리 이걸 이용한다는 건 여기까지 가서 1개 여기까지 가니까 4개가 돼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 보이긴 해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냥 다리가 한 개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막 뭉탱이로 없어요. 여러 개가 선인데 그게 동시면 아까처럼 조금 혼란스러운데 3분 하나다 그러면 2, 3분을 최단 거리를 재려면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무조건 이렇게 간다? 그러면 여기 도착해서 여기로 가는 거를 우리가 딱 빼주면 되죠. 정확하게. 근데 이제 포인트를 잡는다 그러면 포인트. 태시 요거 이해되실까요? 포인트를 잡아서 한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없어요. 그러면 어디를 잡을 거냐? 그러면 어디 아무 데나 잡아도 사실 상관없을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해서. 얘들아 제가 이렇게 할게요. 여기 코너인데 여기 이렇게 잡았어요. 여기 의미 없는 것 같지만 여기다 잡은 이유는 얘네들이 A에서 등 거리에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요. 첫 번째 여기 1번이라고 하고 2번이라고 하고 여기 3번이라고 하고 4번이라고 할게요. 자, A에서 1번 지나서 B로 가는 경우부터 해볼게요. 그리고 이것부터 쓴 다음에 그냥 더하기로 할게요. A에서 1까지 가는데 한 가지 1에서 B까지 가는데 최단 거리는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한 가지. 그래서 일단 한 가지예요. 더하기 B로 가볼게요. 4가지 10가지 40가지죠. 그 다음에 여기 가볼게요. 자, 3번으로 가고 싶은데 3번으로 가는 경우는 이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렵긴 어려운데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최단 거리로 3번을 가는데 이 위에서 내려오는 길도 없고 저렇게 돌아가면 안 돼요. 이건 최단 거리가 아니에요. 삥 돌아가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 오면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가는 것밖에 없어요. 한 가지 곱하기 자 3에서 가는 거 5가지 마지막 4번 지나는 거. 자 4번도 마찬가지 여기까지 온 다음에 여기 2가지죠. 하나 둘 2가지 여기서 B까지 오는 한 가지 이렇게 더해도 될 것 같아요. 뭐가 더 낫다에 대한 개인 의견을 보탤 수 있으나 사실 본인이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난 이거 괜찮으면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방금 한 대로 지금 여기 밑에 쓴 게 여기가 있다고 친 건데 딱 짧은 선분 하나다 한 칸짜리다 그러면 걔를 지나는 걸 우리가 특정을 완벽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골라서 빼는 게 안전을 할 것 같아요. 오래 걸리다 안 걸리다 이해되시죠? 판단은 스스로 뭐가 더 좋겠다 이거는. 근데 문제마다 비슷한 문제처럼 보이는데 미세하게 어떤 게 더 좋고 어떤 게 좋고 갈릴 수 있어요. 사실 그것까지 검토할 수 있으면 뭐 훌륭한 거죠. 이상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152 여기 죄다 경로인가? 어우 경로 되게 많네. 자 152는 혹시 태현 씨 152 풀어보신 적 있으세요? 딱 보자마자. 제가 그려도 이거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유 어려워. 7, 8개. 그리고 어디가 E야? 여기가 A 지점. B까지. 해서 이제 뭐 어떻게 연결해서 갈 건데 최단 거리로 가고 싶대요. 이렇게 할 거예요. 요 포인트들 있잖아요. 접하는 포인트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원으로 건너갈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마치 이렇게 생긴 곳을 지나간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안 그려보면 모르겠죠, 잘. 이쪽은 왜 안 그렸냐면 여기서 최단 거리를 이렇게 여유있게 건너갈 필요는 없고 저기서 여유있게 갈 수는 없어요. 그냥 A에서 B까지 제가 이거 안 했다 이거 체크. 이렇게 생긴 곳을 간다. 그리고 이게 삐딱하게 있으니까 이것도 좀 불편하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서 세 줄 이렇게 만들어서 해도 되고 여기 A에서 B까지 내려간다. 나 이거 내려가는 거 어색해. 그러면 대칭 이동해서 세 줄 이 대칭하니까 이 경우에서 이 경우는 똑같겠죠. 여기 A라고 B라고 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풀 거냐? 그 다음에 이거는 전체에서 빼는 것보다는 왜냐면 전체 빼면 여기가 너무 복잡해져서 그냥 2점 잡으면 돼요. 여기 A에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 이렇게 생겼죠? 하나 없으니까 4 빼기 1 곱하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4 이 되나요? 이렇게 생긴 거 하나 이게 있다고 치면 4인데 이게 없으니까 4 빼기 1 여기까지 도착했고 여기서 가는 건 4가 됐고요. 그리고 여기 지나는 건 방금 한 거 반대죠. 이 모양이 대칭이에요. 여기 지나는 건 이제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갈 건데
방금 한 거랑 똑같죠. 방금 한 거에 반대가 되죠. 순서 바뀌니까.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할 거니까 앞에 그냥 2만 곱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4, 6 아니에요? 여기요? 기억 아이고, 잘못했다. 네, 6. 착각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요 모양, 여기가 생명인 거죠, 사실. 그래서 왜곡되어 있는 걸 이렇게 바꾸는 작업이 좀 있어요. 여기 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긴 없네. 그 자이스토리나 이런 거 이제 요거 다음에 아마 자이스토리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보면 이제 막 옆으로 약간 이렇게 밀려 있는 거 있어요. 벽돌처럼. 일렬로 안 돼 있고. 근데 그것도 사실 옆으로 살짝 밀려서 붙이면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건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52번 볼게요. 50번 했구나. 53번 바로 밑에 거. 요거 혹시 저한테 딴 사람이 질문했구나. 제가 지금 이 진도를 다른 데서도 똑같이 나가고 있거든요. 다른 거에서. 다른 분이 질문했는데 지금 착각했어. 이거는 이 문제보다 훨씬 복잡하게도 만들 수 있는데 교과서 같은 데는 이거보다 훨씬 복잡한 게 있어요, 실제로. 수지가 여기서 출발, 슬기가 여기서 출발해요. 둘이 속도가 똑같은데 만나지 않는 경우의 수. 둘이 최단 거리로 가는데 만나지 않아요. 이건 어떻게 할 거냐면 만나지 않는데 예를 들면 A는 이렇게 가고 B는 이렇게 가건 A가 이렇게 수지가 이렇게 가건 슬기가 이렇게 가건 어쨌든 이게 너무 많아서 안 만나는 건 전체 경우에 수 만나는 걸 빼는 게 좋아요. 전체의 경우에서는 당연히 6팩, 3팩, 3팩이고 자 만나는데 만나면 어디서 만날 수밖에 없냐면 서로 속도가 같으니까 여기서 만나거나 여기서 만나거나 여기서 만나거나 여기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데서 못 만나요. 왜? 여기서 만나면 B는 2칸 가는데 얘는 4칸 와야 되니까 얘가 2배 빨라야 되잖아요. 막 달려야 되고 천천히 걸어오는 설정이 없으니까 만날 거면 똑같은 거리에서 만나야 돼요. 근데 이때 여기까지 혹시 풀었나요? 근데 이것까지 생각해도 그 다음에 고려할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나는 경우에요. 그럼 A가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만나니까 몇 가지 경우? 한 가지. 이러면 틀려요. 이거 한 가지 아니고 A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B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것까지 해야 되네. 그래도 한 가지네? 한 가지지. 그 다음에 여기서 만나는 거 해볼게요. 여기서 만나는 거. 자, A가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러면 빼기 A가 여기까지 가는데 세 가지. 그리고 B가 여기까지 오는데 세 가지가 아니라 A가 여기 도착해서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3 곱하기 3 해야 이제 A가 이 지역에 1번 지역에 도달한 경우의 수가 돼요. 그리고 역시 B도 곱하기로 가야 돼요. B도 여기를 도착했으니까 3, 3 해서 이렇게 돼버려요. 마찬가지 여기 똑같겠죠. 자, 얘네들이 여기서 만나는 경우랑 여기서 만나는 건 모양이 너무 대칭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우수 똑같죠. 그래서 빼기 81 한 번 더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1, 1, 81, 81 전체에서 빼면 되겠다. 이게 될까요? 만나는 경우가 훨씬 편한데 단 착각하면 안 되는 거 둘이 만났어요. 카운트 만났어요. 이러고 끝이 아니에요. 또 가는 경우의 수가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는 것만 실수하는 경우를 많이 봐가지고 그것만 체크해주면 될 것 같아요. 들으면서 이상한 거 있으면 꼭 얘기해 주시고 질문 끝났네요? 혹시 끝까지 푸셨나요? 아직 이거 두 문제 두 문제? 네.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하나 정도만 해볼 건데 그게 뭐냐 158번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잠깐만 158번 말고요. 그거 어디 갔지? 이상하다. 163번. 161번으로 할게요. 죄송합니다. 161번. 요거 하면 다 연결돼서 161번 하나만 하고 중복조합 어느 정도까지만 할게요. 다는 못할 것 같고요.
푸셨나요? 그럼 이거 161번까지 풀고 왔어요. 아, 네. 아, 푸셨나요? 숙제로 숙제로 푸셨어요? 아, 두 문제가 그럼 뭐예요? 160이랑 아, 아, 시간이 없어서 못 푸셨다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P가 어디냐? 여기가 P. 자, 한번 볼게요. P에서 좌회전이 안 돼. 근데 좌회전을 안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직진되고 우회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따지기 어려워서 전체 경우수에서 좌회전하는 걸 뺄게요. 이렇게 계획을 잡는 게 좋아요. 전체 경우수는 하나, 둘, 셋, 다섯, 9개니까 9팩, 5팩, 4팩. 이게 이제 전체 경우의 수죠. 전체 경우의 수는 무조건 이렇게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형태가 이상하게 되면 그 111 이렇게 쓰는 게 좋지만 이거는 그냥 이렇게 써도 좋고. 자, 좌회전인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좌회전을 한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와서 요렇게, 요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요거만. 이거는 안 되나요? 이 좌회전은 없어요? 없죠. 왜? 우리 최단거리로 갈 건데 이렇게 휘는 일은 아예 이 경로에 없었어요. 이렇게 갈 수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최단거리로 가는데 P를 거쳐서 좌회전하는 건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A에서 어디까지 가는 경우? 여기까지 가는 경우 좌회전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를 빼주면 돼요. 요거는 6가지, 여기까지는 1가지, 여기가 3가지. 6, 3, 18, 18개를 빼면 되겠습니다. 이 될까요, 여기? 이게 이제 좌회전하는 경로의 수를 타겟팅해서 그냥 빼버린 거예요. 그 대신 이렇게 푸셨나요? 이상한 거. 예. P의 위에서 네. 거기서 B까지 가는 네. 이거 왜 제가 이거 3으로 했냐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여긴데 옆으로 갈 때 제가 스몰 a라고 해보고 올라갈 때 b라고 해볼게요. 그럼 자, a, a, b, a, b, a, b, a, a 이 3가지 경로인데 이걸 뭐라고 받아들이면 되느냐? A 2개랑 B 하나를 제가 그냥 순서를 바꿀 수 있는 모든 경로에서 즉 3팩, 2팩이에요. 그래서 3이 됐어요. 근데 이제 뭐 쓰면 하나, 둘, 셋 이거죠. 뭐. 굳이 따지면. 근데 이걸로 좀 써주면 좋겠죠. 여기 단원의 메인 개념이니까 지금 여기 중복, 그러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은 제일 유명한 게 이거랑 순서 정해져 있는 거. 그게 2개 대표 유형이니까 요건 좀 요거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식대로 다시 쓰면 6도 여기서 6은 혹시 이해되세요? 이것도 4팩, 2팩, 2팩인 거예요. 곱하기 여기는 하나고 여기서 가는 게 3팩, 2팩. 이게 전부 그렇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중복조합으로 넘어가기 앞서 일단은 태연 씨 지금 컨디션이 혹시 퍼센트로 치면 대략 한 그밖에 안 돼요? 지금 완쾌가 아니네. 오늘도 상황 봐서 조금 쉬셔야 될 수도 있겠네요. 머리 안 돌아가고. 일단은 저희가
너무 중요한 얘기지만 경우의 수는 아시겠지만 앞에가 정말 괴롭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앞에 보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조금 이제 밀릴 수밖에 없는데 밀린 걸 잘 분배해서 다른 공부랑 서로 방해되는 생겨서 초반에 좀 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제 나갈 중복조합이 가장 피크예요. 여기 찍고 이제 내려가요. 경우수적인 측면은 이제 내려가요. 확률에서 복습만 할 거예요. 확률 해봐서 알겠지만 확률은 분모 분자만 맞추면 돼가지고 한동안 복습이에요. 그리고 딱 조건부 확률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제가 알려드리면 되니까 제가 해줄 게 많아요. 수업을 제가 잘하면 이해가 잘 되면 빨리빨리 정리가 돼요. 조건부 확률부터. 근데 그 전까지는 하는 게 많죠. 숙제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또 저한테 적극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나는 이거 방식으로 했는데 이게 왜 틀린지 사실 잘 모르겠다. 또는 자꾸 이렇게 나는 이걸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냐? 이건 뭐 문제가 있냐? 이런 거 의심되는 걸 물어보시면 좀 좋아요. 그래서 저녁 시간대 같은 경우는 사실 다 앞에 수업, 오전 수업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저녁에 거의 최소 한 번씩은 다 정리를 하시거든요. 제가 어딘지 모르겠다 그러면 카운트 얘기해서 형님 어디 가셨나 이렇게 물어보고. 근데 제가 이제 월수금에만 있을 거라 아마 현재는. 그래서 좀 활용을 잘 해주시고 배분해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지금 이제 중복조합이라는 게 또 덧대질 건데 이것도 만만치 않아서 중복조합 잘 들어볼게요. 처음에 좀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중복조합을 여러 번 이제 수업을 해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중복조합이 처음부터 이해가 딱 설명을 했는데 오 그래 이렇게 하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 반복할 거예요. 끝날 때쯤에 이해되면 돼요. 처음에 잘 이해한데도 어쩔 수 없고. 중복조합이 일단 뭔지부터 얘기할게요. 중복조합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순서 없이 나열이다. 에서 순서 없이 나열하는 게 조합이에요. 그리고 중복을 허락했으니까 이게 합쳐서 중복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열을 할 건데 상황상 순서가 없다는 건 순서를 고려 안 했다라는 뜻이고 내가 이렇게 바꿨는데 특별히 다른 경우가 아니야. 이런 설정이고 그리고 여기 나열하는 게 똑같은 게 막 쓰여질 수도 있다. 이게 중복조합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기호를 이렇게 써요. NHR 쓰고 중복조합 문제는 여기까지만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쓰기 게임이에요. NHR 쓰기 게임이라 아니고 NHR 쓰는 문제고 N과 R만 우리가 적절하게 문제를 읽고 이거다 하고 딱 써주면 그 다음 계산은 둘이 더해서 1을 빼고 CR 이렇게 쓸 거예요. 증명은 제가 안 할 거예요. 증명을 만약에 하고 싶으면 보고 싶으면 개념센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제일 제가 봤을 때 문제집에서 설명이 그나마 잘 된 게 정석 같아요. 근데 거의 똑같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시고 이해 안 되면 잊어버리세요. 아무도 이거 증명하는데 우리를 이렇게 뭐 하지 않고 증명하는 과정 자체도 아무 쓸모가 없어요. 뭐 혹여나 뭐라도 도움이 되면 하겠는데 그게 없으니까 자 이렇게 외워주면 되고요. 이제부터 보여드릴게요. 가장 기본이에요. 지금 요거 쓴 게 가장 기본이고 나중에 이게 지금 설명이 끝나면 얘는 최소 그냥 외워서 대줘야 돼요. 변수 3개가 있는데 x, y, z를 더해서 5가 되는 XYZ의 순서쌍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볼게요. 순서쌍. 근데 XYZ가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의미 아닌 정수예요. 제가 지금 이거 빨간색으로 썼어요. 여기서 거의 주인공이에요. 중복조합에. 오늘은 아마 제 생각인데 오늘 내용 중에선 의미 아닌 정수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진도 어디까지 나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끊어서 갈 거거든요. 중복 한 번에 절대 못 끊어서. 의미 아닌 정수라는 조건은 아마 최소 금요일날 우리가 다음 시간 금요일날 아마 얘는 그때 난리 날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지금은 일단 이렇게 세팅을 할게요. 그러면 의미 아닌 정수가 되는 XYZ의 순서쌍을 제가 써볼게요. 예를 들면 아무거나 써볼게요. 1, 2, 1, 3 이런 게 된다는 거죠. 그럼 더해서 5가 되죠. 당연히 뭐도 되냐면 1, 3, 1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순서 없다며 순서가 이렇게 이거랑 다른 거잖아요. 순서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좀 설정을 다르게 할 건데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의미 아닌 정수라는 건 0이 가능하니까 0, 2, 3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극단적으로 0, 5, 0도 가능한 거예요. 이런 걸 몇 개 만들 수 있니? 를 물어보는 게 중복조합에서 가장 기본 문제인데 이 자체는 중복조합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원래는 쉽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거의 외워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설정할 거냐 이렇게 해볼게요. 좀 이상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처음에는 X, Y, Z를 5개를 나열한다고 볼게요. 제가 여기 X, Y, Z를 5개를 나열할 건데 X, Y, Z, Z, Z 자 이렇게 나열했어요. 그럼 이렇게 나열했을 때 이거를 얘랑 매치시킬게요. X가 1개, Y가 1개, Z가 3개라는 뜻으로 서로 매치시켜 볼게요. 이거 지금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이거 뜻을 X랑 Y랑 Z를 네가 나열하는데 5개를 총 나열해봐 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때 이걸 지금 개수라고 한다면 그것들이 개수라고 한다면 이것과 Z, Y, X, Z, Z 볼게요.
이것과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순서상으로 만들어 보면 똑같아져요. 뭐가 똑같아지냐? 특이한 설정이지만 어쨌든 개수라고 하면 x가 한 개, y가 한 개, z가 세 개인 거잖아요. 이거랑 이거랑 우리는 그냥 한 가지로 셀 거예요. 이때 뭐가 바뀌었냐면 지금 순서가 바뀌었죠. 근데 난 이거 두 개를 똑같은 거로 셀 거야. 그게 지금 순서가 없는 설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당연히 지금 봐도 z가 두 번 이상 나왔죠. 중복이 허용된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거를 몇 개 만들 수 있느냐와 똑같아지는 거죠. 내가 x, y, z 세 개를 여기다 쭉 쓸 건데 몇 개 만들 수 있냐? 얘랑도 맞춰볼게요. x,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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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이렇게 쓴 게 있다면 그게 얘랑 똑같다. y, y, z, z, z 이렇게 쓰면 이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z, z, y, y, z 이거랑 이거는 그냥 똑같이 이거니까 얘는 중복해서 쓰지 않겠다. 그러니까 순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고, 이거는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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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이렇게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자 제가 나열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일단 순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거고, 내가 중복이 허용돼도 된다라고 하면, 자 이제 중요해요. 한 번 쓸 때, 내가 이 한 개 문제 쓸 때 고려되는 것은 총 3개예요. x, y, z.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내가 한 번 뭔가 쓰고 싶을 때, 나열할 때 여기 직접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종류는 3가지. 그래서 3, 중복도 허용돼, 순서도 상관없이 중복조합. 그리고 총 몇 개를 나열할 거냐면 5개를 나열할 때 이렇게 쓸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지만 처음부터 이해가 조금이라도 가면 대단한 거예요. 그냥 일단 이렇게 쓰고, 계산 어떻게 하냐? 여기까지 가면 끝이라고요. 그냥 이거 외워서 하는 거예요. 더하고 1 빼면 7, C로 바꾸고 5 그대로 쓰는데 7C5는 당연히 7C이니까 7, 6, 2, 1 해서 7, 3, 21. 이거 21개를 만들 수 있어요. 진짜 다 나열해보면 21개가 될 거예요. 요런 문제예요. 자, 이제 설정이 조금 바뀌어서 제가 설명을 계속 중첩 할 거예요. 사과가 5개 있어요. 갑자기 이제 새로운 얘기예요. 약간 그런 막 혼란스러운 영화 있잖아요. 막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고 나중에 다 끼워 맞춰지는 그런 크리스토퍼 놀란 같은 느낌. 사과 5개인데 똑같아요. 이 사과 5개를 우리가 이제 가선에 쌌어요. 5개. 내가 3명의 친구가 있는데 3명의 친구를 생각하면서 얘네한테 사과를 나눠줄 거예요. X랑 Y랑 Z한테 사과를 줘야지 이제 사과를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따져볼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X, Y, Z한테 어떻게 나눠줄까? 이렇게 나눠줘 볼까 하면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사과에다 이름을 쓰는 거예요. 이거를, 자, 이제 사과가 있다고 쳐볼게요. 얘는 X 주고, 이건 Y 주고, 이거는 Z 주고, 이것도 Z 주고, 마지막 한 개는 여기도 Z 먹어라. 이게 이거랑 지금 똑같은 건데, 그죠? 이렇게 나열하면 어떤 결과냐? X가 사과 1개 먹고, Y가 사과 1개 먹고, Z가 사과 3개 먹는 거예요. 이게 될까요? 사과는 똑같은 사과예요. 근데 내가 고민하다가 이거 Z 주고, 이거 Z 주고, X 주고, Y 주고, 대치 더해야지. 이 두 개는 결과가 똑같아요. Z는 사과 3개 받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이 결국은 제가 사과를 줄 때 이상한 설정이지만 사과에다 직접 이름을 써서 쭉 나열하는 경우가 몇 개냐. 근데 이때 어차피 사람은 3개인데 사과 5개니까 중복은 필연적으로 생기겠죠. X, Y, Z 쓰면 뭐 W 쓰면 안 되잖아요. 나는 친구가 W가 없는 걸. 그러니까 중복이 허용되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서가 바뀐다 그래서 결과가 바뀌지 않아요. 어차피 Z 3개 보니까. 그러니까 중복 조합인 거예요. 이때 내가 하나 쓸 때 어차피 X 아니면 Y 하면 Z 3개.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선택을 하니까 3, H, 그 다음 몇 번 썼어요? 5번 썼으니까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물론 똑같은 거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는 또 7C가 돼서 21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추가 설정이에요. 이렇게 주다 보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 예를 들어 요거 볼게요. 이렇게 썼다고 칩시다. 사과에다가. 그러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 X가 사과를 지금 하나도 못 먹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좀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도 X도 친구인데 주긴 줘야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사과 5개를 X, Y, Z한테 주긴 주근데 적어도 1개씩은 좀 받게 하자. 이렇게 설정을 할 거예요. 자, 설정이 추가됩니다. 적어도 글씨 1개 이상은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X, Y, Z 사과 있잖아요. 이거 X한테 보내버리고 이거 Y한테 줘버리고 이거 Z한테 줘버리면 돼. 고민 안 하고. 니네 1개 이상씩 받아야 되니까 아 그래 이거 X 거 줘버리고 또는 X라고 써버리고 Y라고 써버리고 Z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고민을 하겠죠. 어떤 고민? 남은 2개 어떡하지? 남은 2개 잘 보세요. 남은 2개. 그럼 이제 내가 할 일은 자 이제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씩은 다 썼으니까 적어도 1개 이상씩 사과를 받는다는 설정은 완성이 됐고 조건 완성됐고 이제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6가지를 쓸 수 있어요.
두 명이니까 그냥 써봤어요. 나열해봤어요. 이렇게 쓸 수 있다. 근데 이것도 잘 보면, 이 나열들 잘 보면 중복이 허용됐죠, 지금? 할 수도 있으니까. 허용이라는 거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순서가 상관없는 게 내가 XY라고 쓰나, 여기다 XY라고 쓰나, YX라고 쓰나, 결국은 이 쓰여진 애들이 사과 2개씩 먹는 거예요. 한 개씩은 이미 갖고, 5개 중에 2개 남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냐? 이것도 중복 조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몇 개 중에서 내가 한 번 쓸 때 몇 가지 X 또는 Y 또는 Z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고를 건데, 고르는 건 3개 중에서 골라서 쓸 건, 나열할 때 쓸 거니까. 그리고 중복도 허용됐고, 순서도 상관없는 중복 조합에다가 총 몇 개? 2개를 나열했어요. 그럼 계산해보면, 더해서 1 빼면 4가 되죠. C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외워야 돼요. 금방 외워져요. 누구나 외울 수 있는 거예요. 4C는 6이죠. 이 6개랑 똑같아요. 그럼 일로 와서 제가 XYZ는 의미 아닌 정수라고 했는데 조건을 바꿔볼게요. 자연수. 이 상황이 뭐냐?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0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그럼 이 설정과 똑같죠? 그럼 지금은 어떻게 풀 거냐? 5개를 갖다가 여기에 배열하는데 얘네들이 최소 자연수니까 그냥 1씩 줘버린다고 생각해요. 그럼 몇 개가 남냐면 2개가 남죠. 2개 갖다가 다시 의미 있는 정수로 바꾼 거예요. 자연수 조건을. 원래 자연수가 있지만 자연수야 그럼 자 1씩 가져가. 그럼 이제 하나씩은 됐지. 이제 니네는 내가 안 줘도 니네 자연수다가 되는 거고 이제 2개 내가 고를게. 그리고 이제 나는 XYZ를 다시 의미 있는 정수로 바꿔서 문제를 풀면 돼요. 물론 지금 이거는 약간 별로인 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풀이 일부러 했어요. 아마 다음 시간에 이거 종류 정리하는 거 다 할 거고 전부 의미 아닌 정수로 바꿀 거예요. 근데 그것만 제대로 하면 가장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오늘은 아닐 거예요. 오늘 이거 이해하는 데만 집중할게요. 그러면 3개 2니까 의미 아닌 정수니까 3H2. 그래서 끝날 때쯤에는 이렇게 문자가 더해지고 여기 숫자가 있을 때 이 문자의 개수 앞에다 쓰고 H 쓰고 이 숫자를 여기다 쓰면 돼요. 이때 의미 아닌 정수여야만 이걸 바로바로 쓸 수 있어요. 자, 또 다른 얘기 해볼게요. 계속 중첩해서 설명할 거예요. 투표를 할 건데 투표할 때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기명, 이름을 쓰는 투표가 있고 무기명, 이름을 안 쓰는 투표가 있는데 우리가 하는 투표는 보통 요거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투표한다 그러면 누가 누구 썼지 이거 밝혀지면 조금 그렇잖아요. 민망하죠. 무기명 할 건데 기명 투표나가 뭐냐? 자, 후보가 1대1로 붙었어요. A 아니면 B예요. 후보는. 그리고 투표자가 6명이 A, B가 아닌 사람이 6명 있어요. 만약에 기명 투표라면 몇 가지가 가능하냐 그러면 이 6명이 이름이 있다는 얘기는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둘 중에 하나 뽑고 또 다른 사람이 둘 중에 하나 뽑고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그래서 2의 6승이 돼요. 총 64개의 경우의 수가 생겨요. 누군지 밝혀졌으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저번 시간에 했던 중복순열이에요. 순열. 근데 중복순열은 이걸 굳이 쓰면 2 파이 6인데 이러면 안 써요. 이거 쓸 수 있죠. 근데 쓰긴 써요. 이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지 얘가 우리한테 도움 주는 건 없죠. 여기 중요, 여기 무기명 투표. 자, 무기명 투표 이제 누가 투표한지 몰라요. 그러면 결국은 투표장에 들어가서 누가 쓴지 모르고 나왔어요. 자, 투표용지를 까볼게요. 결과를 볼게요. 결과. 투표용지를 딱 깠더니 투표용지가 몇 개가 나오냐면 당연히 6개 나오겠죠. 6명이 투표했으니까. 깠어요. 첫 번째 A, 두 번째 B, 세 번째 A, 네 번째 A, 다섯 번째 B, 여섯 번째 B가 나왔어요. 결과는 3대3 동점. 3대3 동점인 거 이해돼요? 이때 만약에 A, B, A, B, B, A 이렇게 나왔어요. 결과는 똑같이 3대3 동점. 지금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걸 나열했을 때 다른 경우가 나오려면 일단 첫 번째 순서가 바뀌는 건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A 종이가 내가 이렇게 A를 뽑았는데 뭐 여기 손가락에 끼어서 나오거나 아니면 A가 저쪽에 몰려나오고 B가 이쪽으로 몰렸다 해서 이건 결과가 달라졌어요 라고 하잖아요. 그냥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A가 몇 개냐 B가 몇 개냐가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 중복은 당연히 허용되겠죠. 어떤 사람들이 A를 여러 명 뽑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복 조합이에요. 이때 제가 한 번 쓸 때 A 또는 B를 쓸 수 있죠. C는 후보가 없으니까 2개, 서로 다른 2개 중에 중복이 허용됐고 순서가 상관없으니까 H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개를 나열했어요 지금? 6개를 나열했어요. 계산해보면 더해서 1 빼니까 7C6이 되고 7C6은 7C1이니까 7개예요. 자, 7개의 결과를 제가 써볼게요.
0대 6, 1, 2, 3, 4, 5, 6, 0, 1, 2, 3, 4, 5. 0대 6, 1대 5, 2대 4, 3대 3, 4대 2, 5대 1, 6대 0 말고는 없어요, 결과가. 이게 세보면 7개예요. 이해될까요? 이런 것도 있어요. 자, 마지막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리고 이해 안 되면 또 설명해야 되는데 그냥 마지막에 이해해주세요. 마지막에 잘 들어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초콜릿이 있어요. XYZ 초콜릿이라고. 코스트코에 가면 진짜 이만한 드럼통에, 진짜 드럼통이 이만해요. 드럼통에 초콜릿이 무진장 많이 있어요. X 초콜릿, Y 초콜릿, Z. 여기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진짜 드럼통 같이 생긴 초콜릿이 있어요. 실제로는 없어요. 근데 있다고 할게요. 제가 이걸 너무 좋아해요. XYZ 초콜릿을 너무 좋아해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아해요. 거의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나보고 너는 뭘 제일 좋아해? 여러분 나는 XYZ 초콜릿을 제일 좋아해. 코스트코의 드럼통에 이거 할인할 땐 무조건 사야 돼요. 실제로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무조건 사야 돼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XYZ 초콜릿을 사서 막 이렇게 먹어요. 막 먹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쳐다보고 한심하게 보겠죠. 야, 너는 나이를 먹고 지금 초콜릿을 이렇게 절제 없이 무분별하게 먹으면 어떡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끄럽잖아요. 막 이렇게 우물쭈물 하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하루에 5개만 먹어. 하루에 5개만 먹어. 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근데 저는 또 효자. 실제로 이건 실제로 효자예요, 진짜요. 어머니가 5개 먹으라는데 너무 견딜 수 없지만 어머니가 5개 먹으라니까 그래 5개만 먹자. 또 어머니가 내 건강을 걱정해서 얘기해 주신 거니까 이해가 또 되죠, 일견. 그래서 오케이 5개만 먹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저는 XYZ 초콜릿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이게 내가 5개를 그리고 맛이 조금씩 달라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저는 XYZ 초콜릿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얘가 맛이 조금씩 다르다는 걸 저만 알아요. 실제로 있는 거 아니에요. 있는 거 아닌데 근데 남들은 몰라요. 근데 나는 알아 이걸. 그리고 나는 XYZ 초콜릿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게 내가 하루에 어떻게 먹느냐가 나한테는 중요해요. 나한테는. 여러분들에겐 중요하지 않겠죠? 나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따져본 거예요. 야, 내가 XYZ 초콜릿을 5개밖에 못 먹는데 내가 먹을 수 있는 조합은 몇 가지 종류가 있지? 라고 고민해 본 거예요. 그리고 알아냈죠. 중복 조합이다 이거. 제가 이 드럼통에 손을 넣었어요. 5개를 잡았어요. 딱 놨는데 X, Y, Z, Z, Z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날은 X 초콜릿 1개, Y 초콜릿 1개, Z 초콜릿 3개. 와, Z 초콜릿 3개를 먹어요. 근데 딱 놨는데 만약에 X 초콜릿이 여기서 걸려 나온 거랑 여기서 걸려 나온 거랑은 안 중요해요. 이 얘기는 뭐냐? 순서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죠? X 초콜릿이 오른쪽에 나왔다 해서 그걸 먼저 먹고 이런 건 없어요. 저한테는. 저는 그런 거를 따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고 게다가 당연히 중복돼서 똑같은 종류의 초콜릿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중복도 허용이 되면서 이렇게 나열하는 거예요. 딱 놨더니 Y, Y, Z, Z, Z 이렇게 나왔어요. 우연히. 기가 막히게. 그러면 이날은 Y 초콜릿 2개랑 Z 초콜릿 3개를 먹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저는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따져본 거죠. 그럼 내가 중복이 허용되면서 5개를 나열할 거예요. 근데 한번 딱 놓을 때 결국 여기 쓸 수 있는 숫자는 초콜릿 종류가 3개밖에 없거든요. X, Y, Z. 그래서 서로 다른 3개 중에 중복을 허용하여 순서 신경 안 쓰고 딱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5개를 나열 건데 이 경우의 수만큼 저는 먹을 수 있죠. 21가지죠. 아까 계산한 대로 7C 21. 그래서 21가지의 조합으로 저는 XYZ 초콜릿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 거를 남들은 관심 없겠지만 난 이걸 좋아하니까. 근데 이러다가 이렇게 21가지 중에 랜덤하게 나올 거 아니야. 먹다가 어느 날 이런 날이 지속됐어요. YYZZZ 먹고 YZZZ 먹고 어떤 날은 Y만, 이거 말도 안 되는 날이죠. 이날은 Y만 먹고 ZZX 먹고 Y 먹고 X 초콜릿은 한 3일을 못 먹었어요. 저는 XYZ 초콜릿을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거죠. X 초콜릿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건 불합리하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결정한 게 오케이 XYZ 초콜릿을 최소 1개씩은 먹어야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대단한 결정이었죠. XYZ 초콜릿을 한 개씩은 먹어야겠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눈으로 보고 X 초콜릿 찾아서 놓고 Y 초콜릿 찾아서 놓고 Z 찾아서 놨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저는 긴장되겠죠? 2개를 더 먹을 수 있잖아요. 저는 3개는 뽑아 먹고 이제 2개를 뽑는 거죠. 뒤적뒤적 해서 2개를 딱 놨는데 그게 X, X, Y, Y, Z, Z, X, Y, Y, Z, Z 이렇게 6가지가 나오겠죠. 근데 역시 이것도 중복적으로 풀 수 있다. 어떻게? 내가 딱 놨을 때 이 2개의 나열에서
순서는 상관이 없죠. YZ가 나오나 ZY가 나오나 Y 2개 먹고 Z 2개 먹는 날이에요. 순서 상관없고 그다음에 중복이 허용될 수도 있고 우연히 두 개가 XX 똑같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복 조합이고 자, 한번 내가 나열할 때 여기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종류는 몇 가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 갑자기 W 초콜릿이 나오면 이건 뭐야? 반품 해야 되는 거죠. 불량품인 거죠. 몇 개를 나열 거야? 내가 두 개를 나열 거야. 그럼 이거 계산하면 더해서 1을 빼니까 4가 되고 4C. 그래서 6가지.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중복조합이에요. 물론 여기에 유형은 더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중복조합은 유형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중복조합 직전까지는 문제가 우리한테 딱 나왔을 때 무슨 문제인지 몰라요. 아, 이거 순위를 푸는 문제다. 조합을 푸는 문제다. 전체에서 이걸 빼는 문제다. 이런 게 어느 정도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알겠죠. 근데 확신할 수 없거든요. 중복조합은 거의 확신할 수 있어요. 문제가 나오면 이거 중복조합 문제라고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중복조합이 더 쉬워지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공부가 다 되면 중복조합이 더 쉬워요. 이유는 수능에서 원래 중복조합 전까지 있는 내용들이 수능에 없고 여기서부터만 수능이 주로 있었던 시기가 되게 오랫동안 있었고 다시 순열조합이 그냥 들어서 쓰여졌던 때가 있었고 다시 빠지고 요것만 있고 지금 학년 통계는 이 중복조합에 여러 가지 순이니까 원순열, 중복순열 같은 것이 세 개만 들었잖아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이 중복조합에서 어려운 문제, 킬러 문제를 많이 그동안 만들어냈어요. 아주 오랫동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진짜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어느 정도 풀이가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복조합은 좀 특이한 문제고 지금 다시 보지만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증명 안 했죠. 관심 갖지도 말아주세요. 일단은. 그리고 유형별로 정리하면서 이게 중복조합 문제구나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걸 해주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개념센을 보면 드렸나요? 아주 들으셨죠? 원장님께서 중복조합을 보면 처음에는 조합인데 조합은 건너갈게요. 조합은 우리가 지금 뭐 할 게 없어서 건너가고 자, 중복조합 보면 거기 밑에 개념 어프로치라서 이게 음영 있는 거 바로 밑에 보면 증명이 있어요. 근데 증명을 보셔도 모르겠어요. 뭐 선택해서 읽어보시는 정도지 이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자, 대표 유형 8번을 볼게요. 28페이지죠. 대표 유형 8번을 볼게요. 여길 보면 이 정도만 지우고 갈게요. A, B, C한테 스티커를 6개 나눠주는데 아까 우리 사과 나눠주는 설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A, B, C한테 스티커 6장인데 얘가 같은 모양이에요. 같은 모양. 같은 모양을 나눠준다라는 건 결국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몇 개씩 나눠줄게요. 개수. 그래서 얘가 갖는 개수를 뭐 A개, 얘가 갖는 개수를 B개, 얘가 갖는 개수를 C개라고 하면 더해서 어쨌든 6장을 나눠주긴 할 건데 이때 A, B, C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음이 아닌 정수. 그 말이죠. 이게 0이 가능하다고요.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냥 나눠주는 경우는 몇 개냐 그러면 3H6. 자, 이건 이제 어느 정도 외울게요. 요렇게 설정되고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그게 음이 아닌 정수라는 조건만 있으면 여기 종류의 개수를 여기다 쓴 다음 6을 여기다 쓰고 H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되고 굳이 이해하게 얘기해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6장 스티커에 작게 A 또는 B 또는 C를 쓴다고요. 하나당. 내가 쓸 때마다 3가지 서로 다른 3개 중에 고민할 거고 순서는 크게 상관없고 결국 A가 몇 장 가져가고 B가 몇 장 가고 C가 몇 장 가져가니까 중복은 당연히 허용돼요. A한테 2개, 3개 여러 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총 6개를 내가 쭉 나열할 거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적어도 한 장씩은 좀 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6장을 ABC한테 하나씩 일단 가져가세요 하고 3개 갖다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이제 3개. 내가 고민하는 건 여기를 고민하면 되겠죠. 이때 A, B, C는 0이 돼도 상관없어요. 왜? 저는 A, B, C한테 지금 한 장씩 다 줬거든요. 적어도 한 장씩 가져갔으니까 일단 이렇게 설명할게요. 진짜 설명은 이렇게 안 해요. 진짜 설명은 이따가 그게 나오면 이용이 나면 거기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할게요. 어떻게 바꾸는지 이렇게 한다. 그러면 3H 3이 된다. 밑에 보면 8-는 완전히 똑같아서 8-2를 한번 해볼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8-2.
자, 한번 볼게요. 10개를 담는데 바구니는 이름이 달라요. 저는 이제 같은 종류다 그러면 무시하고 이름이 있을 때는 바구니를 실체로 놓고 이름을 꼭 써줘요. 이렇게. 또는 그냥 서로 다른 바구니다 그러면 제가 이름을 붙여요. ABC라고. 다르다는 거 인지하기 위해서. 이때 10개를 여기다 담는데 빈 바구니가 있을 수 있고 안 담지 않는데 10개를 여기다 모조리 담긴 담아요. 근데 룰이 있어요. 여긴 1개 이상 담았으면 좋고요. 여긴 2개 이상 담았으면 좋겠대요. 만약에 이 조건이 없었다 그러면 여기 담기는 개수를 뭐 X, 여기 담기는 사탕의 개수를 Y, 여기 담기는 사탕의 개수를 Z라고 할 건데 사탕이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그냥 개수로만 따지는 거예요. 몇 개씩 들어갈지. 몇 개가 들어가냐? 10개가 들어가죠. 그리고 10개가 들어가는데 10개는 빈 바구니가 가능하다는 건 X, Y, Z가 뭐다? 의미 아닌 정수다. 0이 가능하다고요. 그럼 바로 3H10 하면 돼요. 이 조건이 없었다면. 근데 자, 조건이 있어요. 여기 1개 이상 넣어주길 바라고 여기는 2개 이상 넣어주길 바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10개 중에 하나를 여기다 넣어요, 일단. 그 2개 넣어달, 2개 이상, 2개 넣어요. 자, 됐죠? 이제 여기에 추가할, A 바구니에 추가할 거의 개수, B 바구니에 추가할 개수, C 바구니에 넣을 개수는 몇 개로 줄어드느냐? 원래 10개 있었는데 여기 지금 3개는 여기 눈에 보이죠? 이제 7개 갖다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3H7 하면 돼요. 이해될까요? 좀 앞에서 그동안 했던 그 경우의 수랑 분명히 다르게 생각해. 나중에 섞일 거예요. 이것들이 섞이는데 일단 이렇게 구분해서 유형적으로 접근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대표용 9인데 대표용 9도 그냥 제가 일단 설명을 해볼게요. X 더하기 Y 더하기 Z라는 거를 5승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항의 개수를 구한대요. 서로 다른 종류의 항. 이게 실제로 뭐냐면 이렇게 5번 곱하는 거죠. X 더하기 X. 이걸 전개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예를 들면 X의 5승수도 있을 수 있고 X의 3승, YZ도 있을 수 있고 Y는 없고 YZ, Z 3승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전개하면 이때 뭘 생각하면 되느냐? 최종적으로 X의 P승, Y의 Q승, Z의 R승 이런 것들이 나올 건데 PQR은 어쨌든 더하면 얼마가 돼야 되냐면 5가 돼야 돼요. 제가 5번을 곱하기 때문에 곱해지는 것의 차수는 지수들을 다 더하면 5가 돼야 되고 근데 이 X, Y, Z가 여기 보다시피 X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가 0이 돼도 돼요. 그러니까 이 PQR은 0이 돼도 돼요. 그 얘기는 PQR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의미 아닌 정수. 그래서 3H5만큼 만들 수 있다. 나중에 이제 공부가 지속되면 지금은 제가 일방적으로 하니까 그냥 따라오는데 이거 막 헷갈릴 수 있어요. 분명히. 근데 안 헷갈려야 돼요. 틀이 맨날 정해져 있기 때문에. 헷갈리면 진짜 이 아까 그 설정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를 내가 이걸 만드는데 결국은 한 번 쓸 때 뭘 쓸 수 있냐. 이것도 잘 보면 결국 제가 이렇게 곱해서 얘를 Y, Z, X, Y, Z 이렇게 선택을 하고 곱하잖아요. 그럼 실제로 얘를 어떻게 쓸 거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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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Z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가 Y, Y, Z, Z, Z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런 것들이 저 앞에 있는 애들하고 똑같은 거 계속 지금 나열하고 있죠. 근데 알겠지만 여기 순서가 바뀌더라도 항은 똑같아요. 여기 차수만 똑같으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동류항이라고 하죠. 동류항. 동류항끼리는 개수를 안 세니까 결국은 이렇게 설정하면 된다. 밑에는 똑같아서 설정이 똑같아서 밑에는 넘어갈 거고 자 이제 오른쪽에 아이고 이거 너무 쉽네. 대표 유형 10은 지금 시간이 원래 생각한 것보다 아니구나. 시간이 다 됐구나. 자 대표형 30에 대표형 30에 대표형 10 그러니까 30페이지에 대표형 10을 볼게요. 그리고 개념세는 되게 조금 나간 것처럼 보일 건데 그 마플에 문제를 어디까지 할지를 정해서 말씀드리고 아마 유형 10일까지 하지 않을까 지금 싶어요. 아 그럼 끝나는 거구나. 아 다 하는 거네요. 자 유형 10 볼게요. 10에 보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9 이제 와서 X, Y, Z가 의미하는 정수 3H9 X, Y, Z가 만약에 양의 정수다. 그 이번에 가로에 보면 양의 정수인데 양의 정수가 자연수라는 뜻이죠. 자연수가 되려면 여기 하나씩 9개를 야 너 하나씩 가져가.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3H6으로 계산하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진짜 내용을 하긴 해야겠네. 자, 10-1을 보고 진짜 내용을 여기서 진짜 내용이란 여기 자연 쓸 때 하나하나 준다 그랬잖아요. 그 설정을 바꿔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문제는 아마 마플에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10-1을 좀 놓고 할 건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3이에요.
근데 A는 1 이상이고 B는 2 이상이고 C는 3 이상이에요. 이럴 때 여기 ABC를 쓸 수 있는 경우 수는 몇 개냐? 이런 설정은 아까도 했죠. 뭐 예를 들어 A 바구니에 1개 이상 담아라. B거든요. 그러니까 1, 2, 3을 여기서 뜯어서 여기서 주고 시작해도 돼요. 원래는. 하지만 이제부터 이렇게 할게요. 지금부터 하는 풀이가 정상적인 풀이에요. 물론 풀 때는 아까처럼 해도 상관없어요. A가 1 이상이고 B가 2 이상이고 C가 3 이상인 정수예요. 자연수겠죠? 근데 이 변수들을, 여기 있는 변수들이 의미 아닌 정수이기 때문에 제가 의미 아닌 정수로 식을 바꿀 거예요. 변환을 시킬 건데 어떻게 할 거냐? A가 1 이상이기 때문에 A를 제가 이렇게 씁니다. A 다시 더하기 1이라고 쓸 거예요. 그리고 A 다시한테 너는 이제 의미 아닌 정수야 라고 얘기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게 의미 아닌 정수 중에 제일 작은 게 0이잖아요. 0이면 실제로 A는 1이죠. 1 이상이 되겠죠. B는 2 이상의 정수니까 너는 B 다시 더하기 2라고 쓸게. 이때 B 다시를 의미하는 정수라고 할 거예요. 그럼 딱 맞아 떨어져요. C도 마찬가지. C 다시 더하기 3. 그래서 여기 눈에 보이는 A, B, C를 이걸로 갈아 끼울 거예요. A 다시 더하기 1, B 다시 더하기 2, C 다시 더하기 3은 13이 돼요. 그러면 A 다시 더하기 B 다시 더하기 C 다시는 6이 빠지니까 7이 되죠. 의미 아닌 정수. 이런 상황이 돼요. 여기를 만들어 놓고 이 형태선 외우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그래서 3A에서 7이 돼요. 물론 아까 어떻게 했냐면, 자, 하나 빼서 너 하나 가져가고, 2개 가지고 3개 가져가고, 해서 숫자가 당연히 이 6개가 빠지니까 7개가 되겠죠. 똑같은 풀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해주는 게 원래는 맞아요. 만약에 서술을 쓴다면 무조건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추가해서 설정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일단 D까지 해볼게요. D까지. 지금 없는데 제가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건데 아마 마플에서 복습이 다 될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 16이에요. 그리고 A, B, C, D는 홀수인 자연수 이렇게 쓸게요. 자, A, B, C, D가 홀수인 자연수래요. 홀수 4개 더하면 16 가능하죠. 그럼 홀수인 자연수로 순서상 A, B, C, D를 만들어라 이렇게 줬어요. 근데 이 A, B, C, D가 홀수인 자연수가 마음에 안 들어요. 뭘로 바꾸고 싶냐면 의미 아닌 정수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A를 뭐라고 쓸 거냐면 2A 다시 플러스 1이라고 쓸 거예요. 우리가 홀수를 원래 2n-1도 홀수고 2n 플러스 1도 홀수죠. 2k-1도 홀수고 2k 플러스 1 선택하면 되는데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홀수 중에 제일 작은 게 자연수가 1이잖아요. 얘가 1일 때 얘가 0으로 매치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0이고 그 다음 1이 되면 3, 1, 4, 5, 7, 9가 되겠죠. 이게 0, 1, 2, 3, 4가 되면 마찬가지 B도 똑같이 C도 똑같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대신에 이걸 갈아 끼워주면 2A 다시 더하기 2B 다시 더하기 2C 다시 더하기 2D 다시 더하기 1, 1, 1, 1 4개니까 4개 빠지면 12가 되고 2로 나눠주면 A 다시 더하기 B 다시 더하기 C 다시 더하기 D 다시는 6이라는 식이 만들어져요. 이때 A, B, C, D 다시는 다 뭐냐면 의미 아닌 정수라고 할 수 있죠. 이거의 순서상의 개수는 이거의 순서상의 개수랑 같을 거예요. 왜? 예를 들어 여기가 의미하는 요소 0, 1, 3, 6이니까 2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실제로 A, B, C, D는 뭐냐면 A는 1, 이게 1이면 얘는 3, 얘가 3이면 3이 6에다 1 더하니까 7, 2니까 2에다 이거 1 더하니까 5가 되는 거예요. 실제 더하면 16 되죠. 그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숫자는 바뀌더라도 개수가 안 바뀌니까 우리는 어차피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바꿔서 의미 아닌 정수로 설정을 맞춰주면 돼요. 이해될까요? 이해될까요? 만약에 짝수면 ABCD가 짝수인 자연수라고 할게요. 만약에 짝수인 자연수예요. 설정을 잘 봐야 돼요. 그럼 짝수니까 A를 어떻게 바꿔주느냐? 2A 다시 더하기 2로 해줘야 돼요. 짝수인 자연수 중에 제일 작은 게 2죠. 얘가 2가 제일 작아요. 그때 얘를 0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의미 아닌 정수 맞추기 위해서. 이해될까요? 2A랑 2A-2, 2A-2 다 짝수잖아요. 이렇게 맞춰주면 A를 내가 0, 1, 2, 3, 4, 5, 6, 7, 8 다 넣으면 A가 짝수가 쫙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부 다 갖다 껴주면 결국 A 다시 더하기 B 다시 더하기 C 다시 더하기 D 다시는 계산하시면 되지만 이걸 넣고 2를 다 넘기면 8이 빠지니까 8에서 2로 나눠주니까 4가 돼요. 계산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A 다시 B 다시 C 다시 D 다시는 뭐라고요? 의미 아닌 정수 써주고 그 다음에 4H4 쓰면 아마 서술형에서도 깎이기 없을 거예요. 의미 아닌 정수까지 써주고 중복적하면. 대략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거의 마지막 이거 말고도 별의별 문제가 많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마프를 보면서 하면 되고, 두 개 짝수고 두 개 홀수예요. 두 개 짝수 자연수, 두 개 홀수인 자연수다. 그러면 A는 짝수니까 2A 다시 더하기 2, 2B 다시 더하기 2, C는 2C 다시 더하기 1, D는 홀수니까 2D 다시 더하기 1. 해서 정리하면 또 되겠죠. 이해될까요? 이거는 텐신 혹시 기억이 좀 나시나요? 그래도 중복적으로? 많이 아마 하셨을 거라. 만약에 3이 붙었어요. 얘 혼자만. 얘 혼자 튀어요. 그 상태에서 A, B, C, D가 예를 들어 이렇게 할까요? B, C, D는 뭐 홀수다. 설정이 되나? 그냥 이렇게 그냥 B, C, D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A, B, C, D는 자연수다.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 볼게요.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어떻게 푸냐면 이거 자연수니까 이거 D 다시 더하기 1, C 다시 더하기 1, D 다시 더하기 1 이렇게 하느냐?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는 얘가 혼자 튀잖아요. 이때는 A를 결정해 주는 게 좋아요. 자연수니까 1일 때, A가 2일 때, A가 3일 때, A가 4일 때 이렇게 나눠줄 거예요. A가 5일 때는 안 할게. 5, 3, 15인데 이거 나름 자연수라서 얘 혼자 15면 불가능하죠. 이렇게 한 명이 튀면 한 명을 정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A가 1일 때는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자 3이니까 3 빠지면 13이죠. 근데 BCD가 자연수잖아요. 이 조건은 처음 설명했던 거를 그냥 하는 게 이게 쓰기 귀찮으니까 물론 서술로 쓸 때는 제대로 써야겠지만 결국 이 세 개를 여기 하나씩 주고 3H10이라고 쓰면 되겠죠. A가 2면 여기가 6이니까 10이에요. 그럼 여기가 10으로 바뀌니까 3H7 되겠죠. 10인데 BCD가 자연수니까 하나 주고 3H 이렇게 쭉 나갈 수 있어요. 이해될까요? 이걸 다 더하면 돼요. 그리고 아마 다음 시간에 우리가 중복조합을 아마 질문 받는데 한참 저는 걸릴 것 같거든요. 금요일이잖아요. 고작 금요일인데 아마 중복조합이 꽤 문제가 나갈 거예요. 유형 정리도 같이 해서 아마 별표 엄청 많을 거예요. 그거 쭉 정리하고 이항 정리는 다음 주에 나갈 건데 이항 정리 쉬워요. 그럼 그때 이 유형 또 나와요. 특이한 정리. 그래서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고 그 마플 받으셨죠? 그거에서 마플에 아마 마지막에 보면 중복조합 맞나요? 맨 뒷장 한번. 맞구나. 유형 10개니까 풀 수 있는 만큼 참! 죄송합니다. 함수 안 했네. 함수만 이거 금방 끝나니까 31쪽에 11번 마지막 설명 이거 하고 종료할게요. 함수형은 워낙 유명해가지고 자 x가 문제를 그냥 할게요. 1, 2, 3 x에서 자 11번입니다. 유형 11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y가 a, b 1, 2, 3, 4, 5 자,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 설정 x1과 x2가 클 때 fx1과 fx2가 큰다. 요거를 만족하는 함수 구하시오. x1과 x2가 클 때 fx1과 x2가 큰데 등호가 있는 경우 이 두 가지를 구하시오. 조금 다르게 되네. ij라고 되는데 뭐 똑같은 뜻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요게 무슨 말이냐 원래 이 함수를 떠나서 어떤 함수에 이렇다 그러면 이거 뭔지 혹시 아시나요? 뭐라고 하죠? 이런 경우를? 이거 그래프로 했을 네, 그래프로 했을 때. 때 맞아요. 증가죠? 증가함수. 근데 여기는 이제 이게 개별 돼 있으니까 이거는 뭐 증가함수로 써도 되지만 이 조건을 만족하게 만들어 볼게요. 답부터 얘기할게요. 자, 함수를 만들려면 1, 2, 3이 여기 3명 찍어야 되죠. 누군가를. 근데 찍었을 때 니네가 찍을 때 야, 크기 좀 위계질서를 따져. 1하고 1은 2가 더 크잖아요. 그럼 이 더 큰 애가 찍은 애가 더 작은 애가 찍으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게 큰 걸 찍어야 된다. 2가 예를 들어 3 찍었어요. 1은 4나 5를 찍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 등호 없으니까 같은 것도 찍을 수 없죠. 자, 답부터 얘기할게요. 어떻게 푸느냐? 5시 3이에요. 이거의 답이에요. 1번, 가로 1번의 답은 5시 3이에요. 왜 5시 3인지 보여드릴게요. 이 룰이 있기 때문에, 이 룰은 제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저는 1, 2, 3이 여기 3개 찍을 거잖아요. 그 3개만 골라주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고를게요. 2랑 5랑 3? 그럼 얘네들이 딴 이렇게 알아서 찍어요. 여기 3개 골라주면 얘네가 자기들이 크기 순서가 있잖아요. 그럼 저 건너편을 크게 보고 자기들끼리 싸우지도 않고 착착착 찍어요. 여기 나온 애들의 설정은 저희보다 똑똑하고 착해요. 절대 룰을 지키면서 근데 우리보다는 무조건 똑똑해. 그러니까 우리는 3개만 골라주면 돼요. 이해될까요? 내가 어떻게 골라주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번 볼게요. 이것도 답만 얘기할게요. 바로 여기 등호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답부터 쓸게요. OH3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제가 여기 3개 고를 때 중복도 허용해서 골라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2개 고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1개 고를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2개, 1개가 아니라 3개를 골라줄게요. 어떻게 고르느냐? 예를 들어 1, 3 이렇게 중복되게 골라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1, 1, 3 이렇게 알아서 얘네는 똑똑해서 야 1, 1, 3 나왔대. 그럼 우리 둘이 1을 찍어도 되면 우리는 같아도 되니까. 근데 제일 큰 3은 저기 같은 게 하나밖에 없으니 네가 3 찍어야지 이렇게 된다고. 중복을 허용해서 5개 중에서 내가 중복을 허용해서 중복해도 되고 3개를 쭉 던져주면 되는 거예요. 1, 2, 3, 4, 5 중에 골라서 자, 5 하나 가져가고 3 가져가고 3 한 번 더 그래도 된다고요. 그러면 3, 3, 5가 나오면 얘네가 알아서 3, 3, 5 이렇게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H를 써주면 된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이렇게 주기도 하지만 되게 많이 주는 게 예를 들어 자, 이렇게 주고 A랑 B랑 C랑 D는 뭐 20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줘요. 그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순수상 ABCD는 몇 개나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배치되려면 내가 ABCD 20 이하의 자연수잖아요. 등호 다 있죠? 20개 중에서 중복 허용해서 4개만 골라주면 돼요. 20개 숫자 중에 아무거나 4개를 집어 던졌는데 그게 똑같은 게 나와도 된다고요. 예를 들어 3, 7, 7, 11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게 3이고 이게 7이고 이게 7이고 11인 거예요. 아무거나 그래서 4개 딱 던졌는데 뭐 16, 3, 8, 3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얘가 3, 3, 8, 16 이렇게 배치되는 거예요. 크기 순서 정했을 때 우리는 골라만 주면 돼요. 그리고 같은 게 걸려도 되니까 이게 무슨 뜻? 내가 던질 때 여기 쓸 수 있는 숫자들은 20개 중에 서로 다른 20개 중에서 중복도 가능하고 안 돼도 되고 4개를 골라준다. 이해될까요? 해서 여기까지 개념생 확통은 31쪽까지만 할게요. 뒤에 저기 중단원도 빼고 그건 나중에 복습할 때 할 거예요. 31쪽이고 그 다음에 그 중복자 마플 시너지는 드인 거 쭉 해서 금요일 날 하고요. 태현 씨 같은 경우는 시간 배분 잘 하셔서 뭐 앞에 걸 다 하고 하려고 그러면 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섞어서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